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갈피를 못 잡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야, 이거 뭐 이제 뭐 별게 다 나오는데요. 김만배의 그 공작이 나왔습니다. 김만배와 신학님의 인터뷰 공작을 해서 대선 전 3일 전 밤에 터뜨렸습니다. 그게 일파만파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배가 이제 대장동 게이트에 이재명과 공모 공동정범 주범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는 우선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씌워져 있던 공직선거법을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결정적 공로자죠, 김만배가. 결정적이지. 요 다음에 다시 조금 설명 부연하게라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로 뛰어가지고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고 궁지에 처박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이번 주 초부터 드러난 이게 뉴스타파를 통한 가짜 뉴스를 공작이죠. 퍼뜨린 공작하고 신한림인가 하는 언론계 출신하고 김만배가 이게 이제 대화한 녹음록에 그게 대장동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표일 사흘 전에 이걸 뉴스타파를 통해서 퍼뜨리고 그 우호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걸 퍼뜨렸는데 0.73%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보고 아이쿠 이거 윤석열이 안 될 뻔했구나. 네. 안 될 뻔했어. 그러게요. 이게 만일 사흘 전이 아니고 한 닷새 전쯤 하더라도 사흘 전이라는 건 아마 정밀한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밝혀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반론을 해도 먹혀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요건 2002년에 이 노무현 이회창 대결 때와 똑같은 이게 프레임으로 이게 재현한 건데 그때는 노무현 당선을 위하고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회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대업이라는 자가 나서가지고 그가 부사관으로 병무청 관계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를 했는가 하니까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한인옥 여사가 이회창 씨 큰아들의 병역 면제를 돈을 얼마 주고 부탁을 했다. 만난 장소 커피숍까지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줘가 걔가 병역 면제를 됐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설훈 의원이 그러니까 그 투표일 아마 일주일 전쯤 됐을 거예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회창 씨 부인 한인옥 여사가 부천의 중견 건설업체로부터 20억 원을 협찬금을 받았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그 둘 다 고발을 했지만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나가 1년 뒤에. 그러니까 선거 결과 나온 한참 뒤에 밝혀졌죠. 그러니까 1년 뒤에. 그리고 김대업이는 뭐 한 1년 8개월인가 감옥 살다 나오는데 그거 다 선거 후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런 가짜 뉴스, 가짜 기자회견이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경상도 전라도 기반으로 한 두 정당이 각각 기본으로 30% 가지고 있거든. 그렇죠. 그럼 중간에 40% 이렇게 수도권을 비롯해가 그 지역 출신으로는 이 대표 같은 분이 요 중간 40% 들어가지. 그 나는 경상도니까 이쪽에 들어가나? 자,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율이 60%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60%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80% 넘어간 일이 아마 그 87년 대통령 선거 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뒤로 70% 간신히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30, 30의 중간에 이 40%가 여기서 이제 기권자가 많이 나오거든. 그렇겠죠. 이것도 싫다, 이것도 싫다. 기권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근데 여기 속한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는 심리가 아주 미세한 것에도 자극을 받고 그쪽으로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태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엽이다, 서른이다 그런 엉터리 뉴스와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혹시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흥분을 하게 돼요. 그럴 때.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뭐 판결 나고 할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이 일도 윤석열 후보가 이게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의 전 단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건을 봐주는데 앞장섰다.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그 앞장선 일도 없는데, 그게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커피 대접한 일도 없는데, 그 사건을 직접 맡은 일도 없는데, 그렇게 꾸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퍼져나가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워낙 뉴스로 나오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럴 수도 있을. 그러니까 뭐 그 고발할 여지도 없이 뭐 투표 끝나버리고 그런. 그러니까 이게 간발의 차이로 됐다. 그러니까 김만배 주범 그 꼭대기에 이재명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죠. 요건 조사를 해보면 사전에 이재명이가 알았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이 나는 들어가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이 수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신항림이를 뭐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뭐 10년인가 20년 만에 만났다. 네. 책을 출판했는데 3권을 사고 1억 6,500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의 그 좀 웃기는 얘기니까 책값으로 그렇게 줬냐니까 아니 판권으로 내가 그렇게 샀다. 그때 신학림 씨가 부인했거든. 판권 얘기를 아니라고 그러더래.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처음 보도가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 줬다 그랬을 때 그 출판한 책을 몽땅 사서 김만배가 대리점에 갖다 팔아놔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1억 6,500만 원어치 책은 요즘 보통 그런 책이 2만 원 전후니까 정가가 네. 그러니까 16,500원짜리 정가가 붙었다고 한다면 10,000권이야. 네. 10,000권이면 지금 이 스타디오를 꽉 채웁니다. 그렇죠. 예. 컨테이너에 완전히 한 차야. 예. 그거를 책값으로 1억 6,500만 줬다. 그건 누구의 상식도 어긋난 일이고 무슨 판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재명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녀석이야.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김만배 주범 그다음에 꼭지점에 이재명 선거 결과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을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럼요. 예. 보통의 형사사건 잡범이 아니다. 이게. 네. 천인공노할 일이다. 왜? 지난 대통령 선거가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세력 쪽의 이재명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쪽의 윤석열의 대결이다. 네. 이게 우리 헌법 자체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그 체제 전쟁이었기 때문에 네. 저처럼 체제 전쟁에 윤석열 후보를 못마땅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대항마로 내세운 이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만배가 한 일들은 천인공노할 일. 천인공노할 일이고 국사범이고 그래 검찰이 거기에 가해지는 죄명에 따른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얘기를 내가 오늘 하고 싶고. 근데 지금 국민들은요, 천인공노할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조사하고 사실은 나오는데 엄벌에 처해지는 걸 아직 못 봐요. 문재인 아직 저렇게 있죠. 이재명 아직도 저렇게 있죠. 뭐 무슨 김만배도 들락날락만 해죠. 엄벌에 처해지는 모습이 지금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지. 우리가 검찰총장 윤석열 우파를 대변하고 헌법체제를 지킬 역군으로 보고 지지해서 대통령을 세운 지 취임하고 1년 3개월에 저도 좀 아직까지는 조금 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인수했을 때 이거는 문재인 검찰이고 문재인 대법원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걸 정비하는데 인사이동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데 저는 이 김만배 사건이 지금 말이지 네. 만기가 됐다가 2번 지금 축소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축소해가지고 넥타이 딱 매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러게요. 어? 이게 뭐 책값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제 친구가 전화를 걸었더라고. 나보고 그 김만배 기자회견 하는 거 봤느냐고 그러게. 못 봤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럼 악마 같다고 그러더라고. 태도나 표정이 말이야. 당당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 김만배를 이 가짜뉴스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퍼뜨린 그 주범으로 그게 추상적으로 지금 공범이 이재명인데 그리고 신학님이 하고 모두 그 중에서도 이 김만배를 일단 엄벌에 쳐야 되는데 곁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는 재판 거래 권순일을 회유 설득해 가지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주심 권순일 재판장 김명수 이 사건을 그 행동 주범이 김만배니까 그때도 김만배예요. 요 두 개를 이번에는 여기 다 선거와 관계 있는데 그렇죠. 대장동 게이트는 또 선거 관련했지만 조금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 파동에 그 다음에 이 공직선거법을 무죄 판결해서 이재명이가 이 살아나가지고 선거에 나오도록 한 대통령 후보도 되고 그리고 당대표가 내가 지금 1년 동안 온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이게 단식도 가짜로 내가 이 가짜 단식이란 말 안 씁니다. 가짜다. 저건 가짜다. 기본과 시작이 그냥 가짜다. 가짜. 자, 이런 것까지 만들어낸 이 김만배를 검찰이 이번에는 요 두 개를 묶어 갖고 확 잡아가지고 권순일, 김병수까지 잡아야 된다. 그거. 그렇죠. 이번 이참에. 그걸 저는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예요. 권순일, 김명수 대법원장까지요. 그러니까 그 무죄 판결할 때에 주심이 권순일이고 재판장이 김명수였다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법대로 지금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의지에 드러난 게 한두 가지 지금 다 드러났는데도 그냥 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 단계에서 더 머뭇거리면 검찰이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 검찰에 항의하러 가야 된다고 그게.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도 가짜 단식하면서 지금 최후의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데 벼랑 끝에 몰린 건 검찰도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이거 처리 조만간에 이재명 구속 못 시키면 국민들이 너무 분노합니다 지금. 검찰도 벼랑 끝에 몰렸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주요 피의자가 수사기관 검찰의 소환을 받고 단식을 하면 그럼 소환 조사도 못하고 구속도 못하느냐? 아니다. 네. 그냥 돌파해야 된다. 수사는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나는 그 말을 동의하고 그대로 해야 돼요. 왜 그런 거니까 지금 이재명은 표면상으로 8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나는 무기한 단식 선언을 했는데 그 명분이 윤석열 정권의 포괄 무도 불법을 규탄하기 위한 국민 항쟁을 위해서 내가 단식한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분이 말이 안 되는 것이 8월 31일 날 나흘 뒤에 9월 4일 수원지방검찰청의 대북 쌍봉을 송금 대납 사건 주요 피의자로 소환을 받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재판도 계속될 참이거든. 대장동 사건의 본안 사건도.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단식 선언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지금 단식 외에는 할 방법이 없다. 단식 외에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할 일이. 아니 국회가 제일 야당 대표고 다수당 대표인데. 다수당이지.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 발의도 할 수 있는데 결의까지는 3분의 2니까 모자란다 하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식 전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 목포에 가가지고 거기 수산업자와 목포 시민들에게 핵 오염수 규탄하고 그러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걸 일단 호남 지역 국민들을 우군화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게 이제 무기한 단식 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가짜 단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단식이 아니야. 그냥 가짜 소동을 벌이고 있다. 가짜 소동. 왜 그런가 하니까 첫날 단식을라고
하고 난 다음에 8월 31일 네.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 천막 침대에서 단식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총재께서 어제 1시부터 10시까지 단식을 하시고 그리고 휴식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부터 다시 한다. 그러니까 낮 10시에서 밤 10시까지 12시간은 천막에 있고 나머지 12시간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아. 네. 어디 있는지 뒤쫓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 물어볼 필요도 없고 뒤쫓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게 단식이 아니니까. 물어봐서 뭐하노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단식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난 주일에 여기서 얘기했어요.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김영삼 총재가 야당 총재로서 소수파 총재로서 이 전두환 정권에 여러 가지를 내걸고 그러니까 비선거권 박탈 문제로부터 언론 자유 구속자 석방 걸고 83년 5.18 광주 5.18 날에 맞춰 가지고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식은 객관적으로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다는 뭔가 하면 한 자리에서 단식하며 똥 오줌을 어디다 누는 것까지 투명해야 됩니다. 네. 이게 낮 12시간만 투명한 게 아니고 밤 12시간도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 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죠. 예. 이게 단식이야. 근데 내가 이걸 가짜 단식이라고 했다가 가짜 단식의 단식자를 지우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건 이 가짜야. 가짜. 낮 12시간에 천막에서 뭐 오는 사람 만나고 거기서 뭐 먹는 신용 뭐 소금이제 하고 그다음 밤 12시간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물어갖고 뭐 대답하면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요즘에 유행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반 단식 그다음에 출퇴근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 단식자 붙이면 안 돼요. 단식자라에 빼야 가짜 소동을 가짜 벌이고 소동. 네. 가짜 소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이렇게 이제 천막에서 단식한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찾아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화 걸고 그다음에 정의구현 사재단의 함세훈 신부 찾아가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다 찾아가고 아마 국회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 한 말이 이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누구지 이재명이요? 대표 한 전직 대표 이낙연? 말고 그 뭐지 이회창? 아니 이해찬.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윤석열 정권이 파쇼화돼 가고 있다. 예, 그랬죠.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영웅적이라고 말을 썼던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아주 온몸을 희생하면서 장한 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원로들이 찾아가고는 말이야. 박지원이도 찾아가서는 반드시 승리할 거래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박지원은 김영삼, 김대중의 버금가는 단식을 하고 있다. 야, 그 추미애 전 장관은 이 대표를 홀로 외롭게 둘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김영삼식 단식 같으면 그런 말을 해도 내가 오늘 이봉규 TV에서 이걸 이렇게 말하자면 희화화해서 말을 못하지요. 네. 아니 죽기로 각오하고 그치, 투명한 단식을 하는데 그때 동지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때는요. 물론이지 나도 지켜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목숨을 걸고 투명하게 하는 단식 같으면 이렇게 희화화된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지요. 네. 어쩌면 김영삼식 단식을 한다 그러면 나도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어. 네. 나도 그 진정성이 인정되면 어떻든 지금 이재명이가 이게 경기지사하고 대통령 후보 되고 당대표 되고 진정성 보이는 일이 없거든. 네. 근데 이번에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한다고 하면 진정성 보이면 나도 찾아가야지. 그래갖고 나도 손잡고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가짜에다 대고 온갖 찬사를 이게 퍼붓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검찰 실무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전국 47개 교도소에는 의무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예. 잘 돼 있어. 물론 거기 수술할 수 있는 것까지 수술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내과 질환이나 그러니까 굶어 가지고 기력이 떨어진 정도는 얼마든지 링겔 주사도 있고 네.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네. 우선 이게 대장동 본안 사건 재판에 이게 불출석하면 그 재판부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해가 수감하라고. 그렇죠. 어디 들어누고 있어도 내일 소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누고 있어도 그건 검찰이고 예. 이 법원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대장동 본안 사건 심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이 불편하고 단식 때문에 그렇다면 괜찮다. 내가 좋은 단식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와라. 구소해 꼭 구치소에 이 사람 단식 중이니까 잘 봐주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은 그걸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행이 불가능한 뭐 중병을 알고 있고 금세 숨이 넘어간다. 이거야 인도적 견제서 안 해야 되겠지만은 단식회가 이것도 가짜 단식인데 이것도 가짜인데 예? 가짜로 해도 저게 낮에 사람 만나고 낮에는 뭐 본데서 못 먹을 거예요. 이 대표 오늘이 만 8일째입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봤어요. 예. 펄펄거리고 다니잖아요. 예. 아유. 8일을 말이에요. 김영삼식으로 굶으면 들어누워 버립니다. 들어눕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황교안 대표도 8일째 완전히 정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 이거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단식에 동정하면 안 됩니다. 가짜니까. 그렇죠.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 이런 가짜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충격과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전국 47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한 40명 되고 네. 그중에 흉악범이나 국사범 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내가 단식을 안 했던가. 단식했으면 영장도 면하고 재판도 지연됐을 텐데. 그 다음에 그런 사건으로 재판받고 나오고 지금 조사 예정인 사람들도 나도 단식할 걸 또 단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법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 누가 범죄자들의 단식 열풍을 불러일으키겠네요. 누가 그래 열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 사법 체계를 희화화하고 있다. 누가 이재명이다. 그리고 여기 편드는 게 누구 김만배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네. 김만배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아주 악성 가짜 뉴스를 생산해가 퍼뜨린 그 죄에 곁들여 가지고 이재명을 살려낸 대법원의 권순일, 김명수 팀과의 재판 거래 이 두 개를 검찰이 합해 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 네. 합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